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퍼포먼스 2본부 1팀 손선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퍼포먼스 2본부 1팀 최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희 조합이 또 다시 돌아왔네요. 너무 저희가- 오랜만에 저희 케미가 좋아서 다시. 이제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같이 나온 영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러시는 경우들도 꽤 종종 있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쵸. 실제 라이브 보고 좀 연락 주시는 대표님들도 꽤 많으셔서 저희가 또 맞습니다. 계속 컨설팅을 또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도 좀 다양한 질문들 남겨주시면서 좀 모르는 부분이나 좀 어려웠던 부분들 좀 해결해 나가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오늘은 또 저희가 네이버 쇼핑 검색에 대해서 그쵸. 또 가져왔는데, 저희가 지금 그때도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다양한 매체를 다 했다가 진짜 다음에는 뭐 네이버 한번 가보죠 막 이랬었는데 진짜 네이버를 다시 네이버로. 그쵸. 모든 매체를 아우르다가 네. 이제 네이버로 같이 돌아왔죠. 네 그쵸. 근데 네이버가 사실은 빠질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대부분 처음 광고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네. 네이버 검색 광고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너무 기본적인 광고잖아요. 그리고 사실 마케터 입장에서도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단을 그 잘 세팅해놔야지 뭔가 마케팅의 기초가 잘 쌓인 느낌? 맞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네이버 쇼핑 검색단에 있어서 더 열심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뭔가 그러니까 파워링크단이 아닌 쇼핑 검색단에서 뭔가 더 다양한 노하우라든지 스킬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복잡한 로직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쇼핑 검색단을 들고 왔는데 사실 쇼핑 검색단이 파워링크단보다 더 세팅이 쉬운 거 아니야? 소재만 등록하면 끝이잖아 이렇게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진짜 현업에서 세팅하는 것을 보면 다르죠.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알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활용하기 너무 어렵다 싶으면 차라리 저희 찾아오셔라. 네. 맞죠. 저희가 또 공식 대행사라 또 대행비가 따로 들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너스 마케터 한 명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운영해주고 세팅도 해주는 마케터 분께 대행을 맡기는 것도 좋고 일단 저는 되게 많은 광고주님들도 이게 되게 기본적인 매체여서 시도를 많이 해보시지만 하다 보면 알 거예요. 성과가 되게 나오기 힘든 매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쇼핑 검색이. 그쵸.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세팅 운영도 뭐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또 현업을 하면서 다양한 성과 개선을 많이 해보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업종별로 말씀을 주시면 또 질문을 주시면은 거기에 맞게 저희가 또 다양한 성과 레퍼런스들 어떻게 해서 성과를 이뤄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으니까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쵸. 저희는 또 오늘 정말 쇼핑 검색 좀 뭐 A부터 Z까지 좀 꿀팁을 한번 탈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걸로 저희만의 노하우를 아주 탈탈탈 아주 한번 우리 항상 짧고 굵게 네. 딱 엑기스만 모아서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뭔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쇼핑 검색단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네이버로 오게 됐을 때 그럼 이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뭔가 구매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구매했던 거요. 네네. 저 요즘 그 이사 관련돼가지고 인테리어 쪽 많이 좀 찾아보고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서랍장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간단한 뭐 수납함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수납함 중요하죠. 네, 이사갈 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파워링크단이고 여기도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 사실 쇼핑 검색단에서 그 구매가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수납함이라든지 뭔가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원 자체에 그런
개수라든지 네네네. 전환 매출액 자체도 쇼핑 검색단에서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광고비가 한정적이라고 했을 때는 음. 파워링크 극단을 과감하게 운영을 하지 않으시고 네. 그 쇼핑 검색단 먼저 이용하셔라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여기에 광고라고 뜨는 이 단 상위에 노출되는 이 단이 이제 광고로서 운영되고 있는 그 소재들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 광고 형태의 쇼핑 검색, 그래서 최대한 많은 광고주분들이 이쪽 위로 노출시키고 싶어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쇼핑 검색인데, 이렇게 뭔가 쇼핑 검색 안에서 보면은 되게 다양한 확장 소재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리뷰라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되게 쇼핑 검색 관련으로도 그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시면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파워링크 단에도 되게 많고 쇼핑 검색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만약에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무조건 필수적으로 쇼핑 검색을 무조건 제안을 드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무조건 네. 네. 자사몰이 있어도 네. 자사몰로 쇼핑 검색 광고를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맞죠. 어쨌든 간에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했을 때 결제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 페이에서 주는 그런 혜택들을 맞아요. 소비자분들이 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왜냐면 되게 잘 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로 키우셔라. 그리고 솔직히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했을 때 네. 잘 운영할 경우에는 음. 빅파워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브랜드 스토어로 커졌을 때 오히려 그 인지도 자체가 더 다르죠.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쇼핑 검색단에서 뭔가 광고 운영을 하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네이버 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뭔가 자연 노출에 있어서 뭔가 리빙윈도라든지 이런 데는 또 리빙윈도 이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원뿔딜이라든지 네, 그런 단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들어가셔서 스마트 스토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라 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수납장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실생활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도 진짜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네이버 라이브 가방을. 방송 네 찍고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보시면 수납장은 지금 브랜드용 검색 광고가 안 뜨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줘볼까요? 한번 탈모 샴푸. 화면이 지금 작아서 지금 잠시만요. 저희가 조정 좀. 보이네요. 여기 보이네요. 아, 이렇게 하면 또 안 보이나요? 오케이. 차라리 그냥 키울까요? 예. 전체하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쇼핑 검색단에서 여기 상위 옆에 보이시는 이 광고단, 광고라고 적힌 건 다 광고단이잖아요. 네. 여기 이 브랜드형에서 사실 확장 소재를 활용하면 이벤트라든지 맞-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것들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아는 사람들만 세팅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 사실 영상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영상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잘 또 활용할 수 있죠. 활용할 수 있을 뿐더러 여기 이 단은 또 좋은 게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네. 카테고리 내에 아. 노출되는 검색어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야죠. 일일이 찾아서 세팅을 해야 된다. 맞죠. 검색단에서 일일이 찾아서 세팅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노출이 안 되는 키워드를 파워링크 혹은 쇼핑 브랜드형 검색 광고 여기 이 구좌에 노출되게 세팅을 할 경우 어쨌든 구좌도 여러 개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더 높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 자체가 커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유입도 많이 되고 유입이 많이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전환이 많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또 경쟁사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쟁사를 전 그룹을 나눠가지고 넣어놓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좌를 좀 잘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브랜드 스토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 스토어를 잘 키우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이렇게 전부 다 브랜드 스토어만 되는 거는 아니고 네네. 제조사랑 공급사 가능한 같은 그러니까 브랜드랑 이제 제조사가 같은 경우도 다 이제 활용이 그런 가능해서 거 같은 경우 이제 신청을 해서 만약에 되는 건가요? 아, 네. 이 브랜드형 광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안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활용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쇼핑 검색단에서 이런 확장소들도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 전에 저희 수납장 보고 있었죠? 네. 수납장 다시 가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네. 이런 구매 일정이라든지 리뷰수라든지 찜수라든지 별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장소재로 노출을 시켜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밋밋하지 않고 확 눈에 띄잖아요. 너무 눈에 띄어요. 구매가 많이 일어났네? 얘는 뭔가 찜수도 되게 많고 리뷰도 좋네?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후킹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얘네는 지금 그 확장 소재로 제목단을 쓰고 있지 않지만 얘 보시면 멤버십은 10%더 적립해준다 이런 식으로 확장 소재를 써서 네 뭔가 더 후킹이 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곳인가 봐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더 많나 보네 근데 제품도 이미지를 봤을 때 나쁘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찾던 그런 거야 그럼 바로 들어가서 보고 상세 페이지 괜찮으면 사겠죠 맞아요. 네. 특히 진짜 리뷰가 쌓여 있으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신뢰도가 있다 보니까 그쵸 사람들이 좀 클릭도 자주 하게 되고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도 리뷰를 어떻게 글 썼는지 사람들과 후기를 좀 보면서 판단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쇼핑 검색단에서도 이제 이런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입찰가가 비싸잖아요. 너무 높죠. 너무 높죠. 그래서 뭔가 이런 틈새 수납장이라든지 거실 렌즈 수납장이라든지 이런 세부 키워드를 쓰게 될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뭔가 전환이 잘 난다 했을 경우에는 사실 저는 추천드리는 게 가능한 이 1페이지 내에 노출을 시키셔라. 맞습니다. 네, 꼭 1위일 필요는 없다. 다만 사람들이 2페이지까지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렇게까지 넘어가지는 않으니 1페이지 내에 노출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1페이지 노출시키고 그리고 그 순위를 검색어별로 조금 내가 좀 전환이 잘 되는 키워드는 어떤 순위에서 전환이 잘 되고 전환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지는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네. 지금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네. 안녕하세요. 그럼 리뷰가 적은 경우에는 해당 확장 소재를 활용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안 쓰긴 해요. 저도 안 써요. 네. 네, 저도 과감하게 그런 확장 소재는 뺍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다른 주황색의 그런 확장 소재 문구라든지 맞죠.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오히려 그 확장 소재를 활용했는데 찜수가 0개, 구매수가 0개 이렇게 되면 오히려 비교가 될 수 있죠. 네, 왜냐면 분명히 경쟁사가 이런 식으로 찜수라든지 이런 그 구매수가 많은 것들을 이미 쓰고 있을 텐데 내가 그런 걸 노출시켜봤자 메리트가 없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사가 어떤 식으로 노출을 시키고 있는지 어떤 이런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목을 쓰고 있는지 어떤 확장 소재의 문구를 쓰고 있는지도 다 한번 본 뒤에 그러면 나도 뭐 이런 식으로 바꿔봐야겠다. 경쟁사 쓰는 데 이유가 있겠지.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쇼검 안에서도 어떤 특정 키워드라든지 특정 세부 키워드 안에서는 내가 무조건 1위를 먹겠다 하는 키워드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거기 안에서 만약에 그 세부 키워드여가지고 노출 경쟁도가 되게 좀 낮은 검색어여서 뭔가 제품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데서도 뭔가 찜이나 이런 게 별로 없다면 개수를 내가 이길 것 같다 하면은 그런 데에서는 뭔가 확장 소재를 켜놓을 수 있지만 이렇게 메인 키워드 안에서는 무조건 다른 확장 소재를 차라리 활용을 해서 좀 쓰려는 편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이제 보여졌다시피 네. 확장 소재로 저희가 뭐 풀필먼트 들어가서 그 빠른 배송, 도착 배송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는 이런 것도 수표 적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도착 보장 이런 것도
그 확정서를 쓸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 출발 뭐 네, 그런 거 거 등등. 등등. 아까 전에 타임션 그런 거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네. 보시면 이런 거 음. 또 같이 쓸 수 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PC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중간에도 또 광고란이 있잖아요. 네네네. 내가 이게 키워드 자체 이 검색어가 이 효율은 조금 나쁜데 구매 전환이 좀 되는 그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좀 의도적으로 오히려 하단에 요 정도에 노출시킬 낮춰놔가지고. 수 있도록 좀 입찰가를 하향 조절하는 편이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좀 세이브한 돈을 나중에 다른 키워드에 조금 더 올린다든지 그래서 되게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습니다. 굳이 1위 노출 시키지 않아도 구매가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진짜 입찰가를 높이는 거는 의미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조금 낮춰도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거는 전 테스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죠? 한번 하향 조정을 해봤을 때 너무 구매가 뚝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그 순위에 있을 때 구매가 많이 나는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다만 하향 조정을 했는데도 구매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입찰가를 내려도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세이브한 돈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메인 키워드 입찰가를 조금 더 올려보는데 써봐야지 라는 식으로 좀 다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기준치를 마케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맞아요. 뭔가 로하스는 높은데 노출 순위가 낮다 이런 네. 경우는 과감하게 입찰가를 올리는 편이고 음. 로하스가 낮은데 전환 매출은 나고 있지만 네. 노출 순위가 지금 한 2, 3순위다 높다 이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입찰가를 낮춰서 하향 조절을 하는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을 때 뭔가 그룹 분리를 이제 통해서 뭔가 이제 키워드별로 검색어별로 그런 걸 파악을 했을 때 네. 이 페이지 내에서 이 키워드 내에서 그 몇 개의 광고가 노출되는지 그러니까 1페이지 내에서 몇 개의 광고가 노출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볼 때 한 3순위에 노출을 시켜보자라고 했을 때 사실 1, 2순위까지는 거의 대부분 안전빵으로 1페이지에 노출되지만 3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페이지에 노출될 수도 있고 2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검색어별로 그 노출 현황 파악에서 저희는 솔직히 많이 보긴 하잖아요. 많이 보죠. 거기서도 보지만 저도 이렇게 진짜 그 실제로 검색을 하거나 그리고 PC 단에서 보이는 거랑 모바일 단에서 보이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단도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된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확인해야 될 게 많죠? 너무 많네요. 노출 현황 근데 진짜 이게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경쟁도도 파악해야 된다는 건데 그쵸. 그래서 되게 그 쇼검 안에서도 되게 노출 순위가 높은데 왜 구매가 안 나지라고 했을 때 제외 키워드 한번 확인해서 어떤 검색어가 노출 순위 1위에 되고 있는지가 파악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되게 이상한 키워드가 잡혀가지고 거기서 계속 노출이 1위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만약에 다른 검색어에서 1위가 되고 싶었던 건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다른 키워드에서 노출이 되고 있다면은 무조건 제외 키워드 필터링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그런 사례가 경험이 있어요. 저도. 아니 커트러리 카테고리에 실제로 그 포크랑 나이프랑 이렇게 커트러리 세트를 팔고 있는 그런 업체였어요. 네, 업체인데 포크라는 키워드 자체가 네. 이제 예전에는 전환이 잘 됐어가지고 그걸 계속 노출시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거의 이 포크라는 단어로 7만 원 정도 소진이 된 거예요. 그 전환이 안 난 건 아니에요. 근데 로아스도 낮고 전환 매출액도 낮은 거예요. 이미 광고비가 많이 나가봤군요. 광고비는 많이 됐으니까. 근데 그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제 키워드를 설정을 해버렸죠 제가. 왜냐면 다른 키워드에서 전환 그 로아스 자체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로아스적인 부분을 저희가 놓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전환이 하나 됐다고 라이브 시킨 게 아니라 로아스도 봐야 되고 전환 매출도 봐야 되고 그러면 CPA도 봐야겠죠. 이 전환 하나 나기까지의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지. 예. 그게 킥덤가보다 비싸면 당연히 과감하게 맞아요. 필요도 있을 것 실은 같아요. 킬 이유가 없죠. 너무 계속 광고비가 나가고 있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클릭이 10번 이상 났는데 전환이 한 번도 안 났던 검색어라든지 네. 뭔가 소진이 뭐 이 검색어에서 입찰가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뭐 10,000원 이상 소진이 됐는데
뭐 그 10,000원 이상 소진될 때가 어느 정도 클릭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전환이 한 번도 안 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건 우리의 결과는 내가 봤을 때는 메인 키워드지만 네. 우리의 결과는 맞지 않는 키워드다. 그렇죠. 그 과감해질 필요도 있다. 비율 키워드니까 바로 꺼일 필요가 있다. 네네. 사실 그런 것만 광고비가 누수되는 것만 줄여도 네. 광고비를 알차게 쓰면서 로아스는 높일 수 있고 그러면 그 줄인 광고 비용으로 아까 전에 또 말씀 주셨다시피 새로운 키워드를 발굴해낸다거나 아니면 내가 메인으로 그 키우고 싶은 그 키워드의 비용을 조금 더 몰아준다던가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매체도 시도해볼 수 있잖아요. 맞죠. 배너 매체 같은 것도 같이 운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렇죠. 유연하게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막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도 소재 테스트를 하듯이 저는 이런 검색 광고에서도 이런 키워드 성과 있는 효율 키워드를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소재도 발굴해내잖아요. 그냥 그쵸. 성과 좋은 소재들을. 근데 저도 예전에 뷰티 업종 쪽에서 녹차팩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막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다 결국에 나왔던 성과 키워드는 제주 녹차팩, 제주가 붙은 이런 키워드였거든요. 결국에는 이것도 제가 계속 세부 키워드를 발굴해내가면서 제주 녹차라는 키워드 안에서 한번 전환이 나온 후로부터 이 키워드가 뭔가 전환 키워드구나 해서 그 그룹을 따로 분리해서 또 활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그룹은 어떻게 보면 효자 그룹이 되는 거죠. 로아스, 그쵸. 전체 로아스를 좀 책임지는 그런 효자 그룹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차츰차츰 효자 그룹을 여러 개를 만들어내는 게 결국 전체 로아스를 좀 높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발굴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좀 텀을 두고 테스트를 계속 해보면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그룹 나눌 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자사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노출시켜야 되니까 그쵸. 그 자사명은 저는 무조건 1위 노출시켜야 된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1위 먹어야죠. 자사명이잖아요. 내 이름인데 음. 내 이름이 제일 잘 나와야죠. 그리고 그런 거는 자사명 1위에 메인 키워드, 그러니까 효율 키워드, 그다음에 메인 키워드, 그다음에 비효율 키워드. 비효율 키워드 같은 경우는 입작가를 되게 낮춰서 네. 벌크처럼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고 이제 벌크처럼 운영하지만 효율이 잘 나오는 그런 키워드 그룹도 따로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쵸. 네, 오히려 벌크 안에서 좀 괜찮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되게 입찰가를 낮게 놨는데 갑자기 꾸준히 좀 전환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제품이라든지 키워드라든지. 그런 애들은 좀 더 유심히 좀 살펴보면서 한번 그룹 분리 따로 해봐서 관리를 해봐도 좋고 맞습니다. 그냥 벌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깔아두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저도 필수적으로 좀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 여기들 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목에다가도 뭔가 그룹 분리를 할 때도 뭔가 아무렇게나 그룹 분리를 해가지고 소재명을 아무렇게나 작성하는 게 아니라 컨셉에 맞게 뭔가 나눠야죠. 지성 두피니까 쿨앤 딥클린 뭔가 이런 느낌으로 하고 뭐 탈모 그와 관련된 키워드로 작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뭔가 샴푸와 트리트먼트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결에 맞게 가독성 거죠. 좋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두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샴푸 업종이 되게 빡세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그룹 분리를 할 때 키워드를 찾아서 그 노출용 소재명 바꾸기에서 25자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보니까 25자 훨씬 넘어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센터 들어가서 40자에서 50자 내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도 이제 거기서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이제 문구들 혹은 키워드를 찾아서 의도적으로 바꾸는 경우들도 있죠. 사실 이게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 그리고 내가 의도했던 키워드가 아닌 다른 키워드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그 특징, 주요 제품 특징이라든지 그 세트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제목과 어우러져서 노출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맞죠. 사실 여기에 이 제목단에는 머릿결 개선이라는 키워드가 없어서 머릿결 개선이라는 키워드에 내 상품이 노출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주요 제품 특징에 머릿결 개선이 있기 때문에 머릿결 개선 트리트먼트 이런 키워드에도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똑똑하게 깔아놓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야 될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다. 맞습니다. 어렵다. 쇼핑 검색 어렵다. 결코 만만하지 않다. 네, 진짜 만만치 않아요. 특히 여기 샴푸 업종 지금 딱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네. 다들. 그래서 역시 역시. 확실히 쇼검 같은 경우에서 안에서 정말 살아남으려면은 이런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샴푸 업종 지금 딱 보자마자 빡세다. 근데요. 에이,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네. 저희가 아까 전에 수납장도 그렇고 네. 탈모 샴푸도 그렇고 딱 보면 뭔가 이 이미지에서 느껴지시는 것 딱 있잖아요. 상품이 잘 보여야 돼요. 맞아요. 이 상품이 딱 뭐가 뭔지 딱 드러나게 딱 하나로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두시는 게 이게 별로 안 예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쁜 뭔가 인스타에 올릴 법한 그런 이미지로 네. 세팅을 해달라고 요청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봤을 때는 이런 직관적인 이미지 상품이 가장 잘 보이는 이미지에서 전환이 잘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품이 정말 크게 시원시원하게 시원하게. 그리고 사실 그건 아시잖아요. 그 이 이미지 내에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글자나 기호가 들어가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플러스는 가능합니다. 네. 이런 부분도 네. 그래서 세트 구성 상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 이용해서 활용해보면 너무너무 좋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원 플러스 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뭐 증정을 할 때는 증정도 플러스. 네, 그렇죠. 나머지 뭔가 증정이랑 글자는 들어가면 안 되고 맞죠. 이제 플러스 정도만. 네. 그렇죠. 역시 저희 오늘도 진짜 알차게 모든 걸 다 알려드리고 가는 알찬 마케터. 근데 이렇게 보면서 봐야 확실히 이해가 잘 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이런 식으로 네 보여드리면서 해야지 조금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뭐 꿀팁이라든지 그런 예를 거 들어서 있을까요? 뭐 막 잘 이제 모르시는 광고주님도 계실 수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검색어가 카테고리가 안 맞아서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쵸. 무조건 파악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제가 그거는 저희가 직접 광고단에서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왜 계속 노출이 안 되죠? 라고 하고 보면은 카테고리가 달라가지고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보는 단위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좀 많이 운영한다. 거기서 이제 노하우가 많은 마케터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하루 종일 이 광고 노출 진단만 보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진짜 하루 종일 이 컷과 이제 싸우는 경우. 이 페이지 이제 질리도록 보는 페이지를 거죠. 진짜 밤새도록 보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샴푸를 보고 있었으니까 샴푸로 샴푸. 할까요? 네. 탈모 샴푸. 네,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노출되는 거를 한번 봐야겠죠. 보니까 지금 탈모 케어로 카테고리가 다 지금 잡혀있네요. 그렇죠. 탈모 케어로 했네요. 그러면 비듬 샴푸 한번 볼까요? 네. 탈모 비듬 샴푸 많잖아요. 맞죠. 그러면 비듬 샴푸도 샴푸로 돼 있네요. 예를 들어서 탈모 샴푸인데 광고주님이 비듬 샴푸로 넣어놨다. 우리 브랜드 비듬 샴푸로 좀 어필하고 싶다 했는데 노출이 안 돼요. 그럼 이런 경우겠죠? 그렇죠. 카테고리가 다르면 네. 노출이 안 되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비듬 탈모 샴푸. 이러면 안 되네요. 그럼 탈모 비듬 샴푸.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봐봐요. 와. 여기는 되네요. 탈모 케어. 이렇게 네 키워드 순서에 따라서도 노출이 되느냐 맞죠. 마느냐도 다르고 그리고 경쟁사에서 어떤 식으로 썼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보면 탈모 비듬 샴푸인데 여기서 비듬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왜 노출이 되냐? 얘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아마
이런 타입이라든지 그 특성이라든지 특징. 여기에 아마 이런 탈모 비듬 샴푸와 관련된 게 그 제공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여기 광고 뜨네요. 봐봐요. 저자극 촉촉함, 뭐 두피 케어, 탈모 케어. 여기 밑에 보면은 비듬 케어도 있어요. 세부 제품 특징 세 번째 그 사과 살모 샴푸 밑에 여기 비듬 케어가 있네요. 이거를 여기 안 잘린 보이는데 걸 잘린 거여서 아마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노출을 더 시키기 위해서예요. 그쵸. 의도한 거겠죠. 얘네는 무조건. 그리고 봐라. 여기서 보면 분명히 이 상품이 이 키워드에 1위지 않냐. 근데 PC단에서 보니까 2위다. 이거 뭐냐? 왜 순서가 다르냐? 뭘 믿어야 되냐 했을 때 얘네가 의도적으로 입찰가를 PC에서 하향 조절을 해놨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같이 봐야 될 게 네이버 단의 PC라든지 모바일 단은 어쨌든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타겟팅이 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제공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랬을 때 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봐야겠죠. 맞습니다. 네. 또는 뭐 품질 지수가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맞습니다. 품질 지수가 높을 때 다른 경쟁사보다 같은 입찰가여도 높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뭐든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주시고 있잖아요. 그쵸. 연령대에 따라서 입찰가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쇼검도 그냥 소재를 올리고 단순하게 검색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게 좀 좋다.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도 같이 봐야겠죠. 입찰가를 그냥 입찰가만 보는 게 아니라 품질 지수도 봐야 되죠. 맞죠. 연령대별 입찰가도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 PC 모바일 디바이스별 입찰가도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성별로도 입찰가를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이 키워드에서 노출되는 경쟁사에서 어떻게 세팅했는지의 이 문구들도 봐야겠죠. 그리고 경쟁사에서 세팅해놓은 단에 있어서 타입이라든지 뭐 제품 특징이라든지 그러면 이 특징과 뭐 타입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노출이 다르게 되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사실 그리고 그 로직상에 이 확장 문구도 로직에 있어서 저는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 확인해서 세팅을 해야겠죠? 진짜 볼 게 너무너무 많아요, 쇼검이. 오히려 전 쇼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광고주분들이 어려우신 매체다 보니까 저는 쇼검은 이렇게 한 번의 라이브로 절대로 다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저희 좀 자주 이 네이버 쇼검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은 뭐 노출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 거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직접 세팅도 한번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이제 아마 많이 라이브 보시는 광고주님들도 이제 본인 브랜드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컨설팅 받아볼 수도 있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너무 어렵고 솔직히 이 키워드를 찾는 것도 카테고리별로 키워드를 다르게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 주시는 게 대충 뭔가 이렇게 자기가 원래 세팅해놨던 상품명으로 노출시켰을 때 대부분의 이제 키워드에서 노출이 되더라고. 노출 다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노출되는 그 키워드 중에서 정말로 클릭을 받은 검색어는 몇 개세요? 이건 또 다르잖아요. 또 다르죠. 이거는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클릭을 받아서 전환까지 된 검색어는 몇 개냐? 그것까지 또 확인을 하는 게 좋죠.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사실 네, 입찰가도 신경 써야 되지만 그 입찰가 기반에 있어서는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바라봐야 되죠.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복잡하네요. 어쩐지 효율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 마케터 분을 찾아주시면 더 좋다. 네.
오늘 좀 쇼검 좀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좀 다음에는 더 자세하게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세팅하는 라이브까지 또 저희가 또 돌아오는 걸 약속드리며 약속. 네, 오늘 만약에 질문이 없다면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근데 오늘도 진짜 꽉꽉 담아서 네. 알차게 잘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쇼핑 검색 영상도 많고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근데 봐도 모르겠다. 마케터별로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업종에 맞춰서 좀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업체별로 또 세팅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세팅된 거 보고 지금 그 세팅단이 어떤 식으로 돼 있고 그걸 이제 저희가 다차원 보고서를 무조건 까봐야 되잖아요. 맞죠. 다차원 보고서 까서 컨설팅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셔라. 네,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